지금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전망 HDC 현대산업개발과 부동산 114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동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부동산 114의 윤지혜 여경희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114의 두 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른바 부동산 상반기 시장 가장 영향을 끼친 일 베스트 3 시간인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2020년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좀 임팩트가 강했다 싶으신 사건이나 일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윤지혜 연구원님, 그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크죠? 일단 부동산 시장 기저에 깔려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실물 경기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의 작년이죠. 12.16 대책에 따라서 정부 규제, 대출 규제가 초강력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세 번째 이슈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사상 최저금리 수준으로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유동성 효과, 이 부분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초강력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장기화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장기화되면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화될 거냐, 이제 2차 유행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슈는 정부 규제가 더 셀 거냐, 아니면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가 셀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사실 수요자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의 이제 힘겨루기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일로 저금리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경희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금리 인하는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당장 시장에 어떤 큰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 방어 차원의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연말에 토지 보상금이 풀릴 계획이고요. 또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쯤에는 다시 시장이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전망 LUV 러브로 말해요 시간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일단은 있을까요? 선택지를 3개를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닌 걸 제껴보면 일단 L자형은 아닌 것 같고요. L자는 아니다. 네, L자형은 아닌 것 네. 같고, 나이키 형태, 이런 형태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로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보고 그런 있습니다. 특정 로고와 비슷한 형태로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U자인데 나이키형. 네, 그렇게 보셨고요. 여경희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U자로 보고 있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청약 열기도 그렇고 시중에 넘치는 아까 유동자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연구원님이 간단하게 지금 V자와 또 U자로 한번 설명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기본으로 12.16 대책과 또 후속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동대문구, 성북구, 이 비강남권은 최고 10% 이상 오르면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12.16 대책으로 이제 특정되는 10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실상 이제 강남 3구, 강남 4구 중심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 상승폭 자체는 뚜렷하게 둔화는 되고 있죠. 다만 오르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가 경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전국 그 시세랑도 좀 비교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국 평균 시세는 3% 정도 올랐습니다. 네. 아까 서울이 한 2% 정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강남 이 편차가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1%라서 안 커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큰 편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네. 서울 외 지역에서 굉장히 오른 지역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세종이나 대전, 부산 같은 지역도 사실은 서울보다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집중되는 규제 지역보다는 규제가 덜한 지역 중심으로 지금의 사상 최저금리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추진 속도가 좀 붙으면서 관련 토지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요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윤 연구원님, 실제로 근처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나요? 일단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아직 안 풀렸어요. 네. 이제 풀릴 예정이죠. 이제 예정이군요. 하반기에 이제 풀리거나 아니면 뭐 늦어져도 내년 상반기엔 풀리겠죠. 네. 다만 이 토지 보상금 문제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 자체가 뭐 대토 보상을 한다든지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다른 토지로 아니면 원주민에 대한 정착률을 높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이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긴 한데 네. 이게 다른 지역까지 퍼져서 유동성 요인을 유발할 거냐 하면 그 부분은 좀 의문이고요. 기존에 서울 근접성이 좋은 곳들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는 것, 뭐 교통 호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외부 투자 수요가 그쪽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망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서 근처 집값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여경희 연구원 생각 어떠신가요? 뭐 아시다시피 교통 호재는 정말 투자 수요의 주요 유인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또 여기에 또 아직은 풀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금이 또 풀릴 예정이잖아요. 이런 토지 보상금이나 지금 현재의 넘치는 유동 자금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토지 보상금의 보상 형태가 현금이 아닌 대토 보상이나 아니면 채권 보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 수요에 대한 규제 강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로 인해서 집값 급등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전세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세는 뭐 신혼부부나 저 같은 직장인들 참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전국, 서울 뭐 전세값 추세는 어떤가요? 올해 기준으로 전국 전세 가격은 1.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여전히 안정세가 유지되긴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내년까지 크게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청약과 관련된 규제를 하면서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 인기 지역 중심으로 전세 거주를 2년을 충족을 해야 청약이 가능한 지금 청약 시장이 여러 가지로 과열돼 있는 국면인데 거기에 전세 수요와 관련된 수요가 그 지역에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서는 전세 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여지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칠 텐데요.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11만 가구가 입주를 할 네. 예정인데요. 이 중에 이제 경기도 물량이 7만 가구, 서울에서는 상반기에 2만 5천 가구가 입주를 했었는데 네. 여기보단 조금 더 줄어든 2만 2천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물량은 1만 4천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세입자분들이라면은 이 중에 좀 주거 여건이 좋고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서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직주 근접이 가능한 강남 그리고 용산 이런 지역에서 대단지 아파트 나올 예정인데 8월에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9월에는 개포시형 재건축이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주거 여건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바로- 용산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할 텐데요. 그렇죠. 누구나 살고 싶어 네. 하지만
아무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나가 예, 될 수 바로 없죠.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이요. 예, 예상되는 전세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을 10억이요? 네, 그렇죠. 웬만한 집값이잖아요. 예, 훌쩍 넘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면서 부담스러우신 분은 강북으로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가야 되죠? 네, 강북에는 8월에 네. 서대문구 힐스테이트 신촌이 입주를 하고요. 12월에는 성북구 꿈의숲 아이파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인데요. 강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걸 상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경기 지역에서도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성남시에서는 4천 가구 이상 규모의 산성역 포레스티아, 그리고 11월에 광명에서 광명 에코자이 위브, 12월에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이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 여기 지역들도 굉장히 아시다시피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광명이나 과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오히려 상반기보단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좀 대단지 물량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어나고 또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좀 계속 되겠네요.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와 네. 관련돼서 정부가 이제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의 인기도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청약하려면 정부가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좀 불안해질 여지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최근 정부가 논의하는 것들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뭐 갱신권 이런 거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정부 정책을 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 하반기에도 좀 이런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까요? 뭐 일단 올해만 3번 이상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뭐 220 대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원시랑 이제 의왕시 이쪽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했던 거고요. 5월 6일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이슈는 이제 용산 재개발을 포함한 이슈였고요. 네. 이게 공급 정책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5월 11일에 나온 그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있었고, 용산에 대해서는 이게 또 갑자기 과열이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5월 20일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12, 16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되긴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 압박 수위를 더 높여가지고 임기 말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을 기존대로 원상복구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돌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집값 잡기 위한 규제 수위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예, 당장 뭐 8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일대도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현재 진행 중이고요. 뭐 경기나 인천 그리고 뭐 특정 지역 중심으로 수요자가 우려하는 그 공급 기반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려는 수요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뭐 계속해서 풍선 효과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그러니까 이 규제를 벗어난 지역에서 가격 따라잡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그 국면 자체는 사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갭 메우기 현상으로도 하나가 분류가 되고요. 키 맞추기 현상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이 기저에 깔려 있는 풍선 효과에 깔려 있는 그 설득력을 보시면 서울이 그 사이에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너무 보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그만큼 올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굉장히 싸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사상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사상 최저금리다 보니까 네. 유동성을 끌어와서 그 부분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입되는 그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서울로는 규제가 워낙 집중돼 있으니까 또 비싸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올 수도 있죠. 저가 주택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뭐 소형 평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풍선 효과는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갭매우기 현상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이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번 하반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정부 규제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자 수요에게 좀 집중된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출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네, 내 집 마련이 절실하신 분들은 이 공급 물량이 참 궁금하실 텐데 이 실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어떤 아파트가 공급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분양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입주, 미분양 물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44만 6천 가구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이게 말 그대로 예정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이보다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네. 토지 수용부터 인허가 그리고 분양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체감하기에는 주택 부족 현상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울 또 수도권 지역의 물량이 공급이 좀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말도 안 되게 높은 당첨 기준이 높은 청약 통장의 효율성 더 떨어지는 거 아닐지 걱정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청약 시장은 과열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보여집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아니면 조금 비슷한 가격에 이제 초기 계약금 10%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청약의 굉장한 매력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노리는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이 가세를 했고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5년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시세 차익 기대감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이후까지도 이런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 수도권은 로또 청약이다 이런 말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계속된다면 서울 수도권 이런 청약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청약 경쟁률 추이를 좀 보시면 2010년 이후 지방의 청약 경쟁률이 수도권보다 계속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0년 만에 수도권 경쟁률이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 6월까지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최고 경쟁률이고요. 네. 서울에서는 아파트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이 60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야, 저는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제 주변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청약 통장에 계속 돈을 부어야 하나 이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저는 청약 통장을 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들어야 되나요? 일단은 청약 통장은 네. 계속 유지하시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정작 원하는 아파트가 딱 나타났을 때 청약 통장이 없으면 기회조차 없고 네. 만약에 급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그 납입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예전에 게 이런 있었네. 우스갯소리가 있긴 해요. 쌀 사 먹을 돈이 없을 때나 청약을 깨는 거다. 그 되게 옛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동안이신데. 또 질문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주택 수요자의 경우 또 말씀하신 대로 이 하반기에 집을 사야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현재 국면에서 이제 집을 사지 말고 네. 미루셔야 하는 분들은 특정이 돼 있어요. 아까 다 얘기하신 것처럼 예. 가점이 높으신 분이거나 어. 아니면 특별 공급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음.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뭐 전매 제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사실은 가수요가 일부 차단이 될 거니까 네. 이분들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좋은 물건이 나올 때까지 당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 여력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금을 모으는 데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다만 현재 이제 자금 여력이 이미 되신다.
근데 청약 가점은 낮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에서 사실 좀 저평가된 지역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하고요. 서울 인접 지역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좀 유입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자금 여력이 되시는 실수요자분들은 노려볼 필요도 있다. 다만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상반기를 뒤로 하고 남은 2020년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떤지 궁금해요. 뭐 하고 싶은 말들은 뭐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저평가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 집 마련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경희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청약 관련해서 많은 말씀 드린 것 같고 네. 또 제 청약도 컨설팅 한번 해주셔야죠. 이따 끝나고 네. 네, 오늘들은 하반기 전망 잘 참고하셔서 남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또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